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전략협력실 승재현 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재판부가 왜 이런 판단을 한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판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했어요. 첫 번째는 손정우 측 변호인의 주장은 다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미국 교도소 가면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없다. 이런 어떤 변호인 측의 주장은 다 배척하면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손정우가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이러한 네트워크 범죄는 전 세계에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지가 대한민국 혹은 미국이라는 점은 범죄인 인도 요청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두 가지 점을 들어서 범죄 인도 불허를 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당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미국 안 보내는 게 아니고 네네. 죄가 있으니까 국내에서 더 수사받고 국내에서 처벌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네, 사실은 그런데요. 이제 법원에서는 좀 이렇게 굉장히 강성적인 의조로 이러한 어떤 디지털 성범죄의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을 모두 다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아직도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경찰에도 연락을 해보고 검찰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사실 이 수사는 일단락이 되었거든요. 그 회원들에 대한 처벌은 이미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이러한 손정우와 관련된 범죄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상 알 길이 없는 상황이고 사실 고검에 있는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뭐라고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디지털 범죄가 한 340건 정도의 회원들을 이제 신원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손정우가 국내에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수사라는 게 손정우의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IP 추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암호화폐가 어떻게 자금이 흘러갔는지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포렌식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손정우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회원 이름 중에 슈베르트라는 사람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모르겠죠.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위해서 손정우를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진실을 밝히는 지름길이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는 이유는 사실상 저도 이 재판부에 좀 묻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 법원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 1년 6개월 형을 받은 거는 어떤 죄에 대한 거였죠? 지금 손정우가 갖고 있던 그 아동 착취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손정우는 지금 입장에서 어떤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도 말을 하고 기판력이라는 어떤 원칙을 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받을 수 없는 것이고 유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아마 손정우 아버지가 고소를 했는 범죄 은닉 수익 등에 관한 법률 지금 아마 서울중앙경사 4부에 배당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수사를 진행했을 때 판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같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인도를 안 된다라고 판단 내린 판사는 국민 법감정에 맞게 국내에서 더 수사받고 처벌받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동 성착취물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감정에 맞게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네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있어서 그 판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최고위직 판사님으로 추천까지 되신 굉장히 엘리트 법조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판력을 모르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손정우는 이미 판단받았기 때문에
이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1년 6개월로 확정 끝난 거고. 예, 영원히 끝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 게다가 그 아버지가 고소를 했어요. 범죄 수익 은닉죄로. 네네네네네. 근데 남은 건 그것만 수사한다 이거예요? 예, 그거 하나만 있는데 그게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고 그 법률에 따르면 3조에 5년 이하의 징역 예. 혹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5년 이하라면 예. 밑에 있는 마지막 형은 1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형에 대해서 과연 지금도 법원이 온정주의적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성착취물에서도 이렇게 온정주의적 판단이 여전히 남아있는 지금의 작금의 상황에서 범죄 은닉 수익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과연 실형이 나올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조차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말이 되나요? 판사님께서는 진짜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판사님께서는 손정구가 국내에 있는 것이 범죄를 억제하는 어떤 예방적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런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실 다크웹이라는 특수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는 범죄는 다 초국가적 범죄고 그게 범죄에 관련된 사람은 사실 각 나라에서 모두 다 이거는 범죄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에게 처벌받게끔 만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범죄 억제 효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생각이 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그 아동 성착취물 등등에 관한 형량을 더 높이는 법 개정 이런 것부터 해야죠. 그렇죠. 지금 법무부에서도 열심히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의 형량이 올라가더라도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의 법 감정, 그 형량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형이 아무리 올라가도 장량 감경하고 심신미약 감경하고 기타 여러 가지 감경하면 결국 나오는 형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인식 변화 있죠. 그거로군요. 네,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였습니다.